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명신산업과 MS오토텍인데요. MS오토텍은 우리가 왜 코로나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으로, 우리 마미님이 저한테 쌤의 사랑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제가 MS오토텍이라는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은 뭐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금일 자회사인 명신산업이 신규 상장해서 2배, 공모가 대비 2배로 잡히고 상한가까지 이렇게 간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청약률이 코스피 신기록이라고 해서 뭐 그간 SK 바이오팜 이후로 뭐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뭐 이런 종목들도 뭐 넘어섰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청약률이 잡혔다고 합니다. 청약률을 경신한 뭐 어쩌고 명신산업이라고 하는데 테슬라 부품주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볼 내용은 없네요, 이 기사에. 제가 MS오토텍을 일단 추천을 할 때 테슬라 관련주,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자동차 부품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바닥 요 4,000원 요 구간에서 잡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명신산업이 MS오토텍의 이제 자회사 명신산업이 테슬라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슈팅을 했던 이 중간중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GM 공장을, 군산 GM 공장을 이제 명신산업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전 GM 공장이죠. 근데 테슬라가 이제 아시아에 생산기지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전 GM 공장 부지인 이 명신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좀 찌라시성으로 돌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X죠.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되진 않았죠. 하지만 그 내용들이 계속 있었고, 결국에 지금 또 고가 돌파가 나온 거는 명신산업 IPO와 관련해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MS오토텍이 오늘 급락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명신산업이 상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MS오토텍이 한 30%, 그러니까 나머지 현대차고 30% 비중을 테슬라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뭐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또 분기별로 이제 변동이 있는 정도까지는 모르고요. 이제 제가 매매할 때는 뭐 한 1, 2분기 정도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정도 됐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테슬라 납품 비중이. 이게 높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테슬라 관련주, 부품주로서,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MS오토텍이 아니라 명신산업으로 또 신규 상장주다 따끈따끈하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회사 상장 효과, 물론 지분 가치 같은 거를 따지면 MS오토텍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렇게 자회사가 가고 하면은 MS오토텍도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건데 뭐 지분법 이익도 있고 그것도 잡히고 하는데,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온 뭐 테마주처럼 이런 재료로 올라온 거는 약간 재료 소멸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MS오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러니까 유지가 돼서 다시 고가를 돌파를 하는 쪽으로 쏘고, 돌파를 못 하더라도 요 구간이 이렇게 박스가 유지가 된다면 버티다가 다시 이후에 또 가고 돌파를 하고, 이 상향세가 여기서 이 수직 상승세가 수직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쉬다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 기업 자체가 좋은데, 뭐 테슬라 관련 기업으로 이렇게 부각을 또 받았고, 그게 또 명신산업과 관련이 있는데 명신산업 자체가 상장을 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약세가 나오더라도 MS오토텍이라는 이 종목이 명신산업 IPO 하나만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쭉 해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코로나 전에도 우상향 종목이었고,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2019년에 보시면은 최다 실적을 이렇게 내는 성장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이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좀 꺾였겠죠? 많이 꺾였네요. 그래도 3분기에 또 영업이익은 좀 나왔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금방 다시 찾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금방이라는 거는 일단 뭐 단기간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겠지만, 코로나가 일단 지나가고, 네, 무튼 기술적으로 얘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서 명신산업과 관련해서 나온 거고, 명신산업이 상장을 했고 재료소멸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뱉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유지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MS오드텍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이 자리에서 혹시나 매수하신 분, 신고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혹여나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진짜 찾는데 시간이 또 몇 달은 최소 걸려요. 얘가 개잡 주고 막 IPO 이 재료 하나만으로 올라온 애는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상향을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몇 달이면 다시 또 다른 재료 또는 실적 회복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올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근데 여기서 뭘 먹자고, 얼마나 챙기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걸 기다렸다, 우상향하는 걸 기다려요. 그럴 거면 매도하고 다시 단기 저점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또 매수를 하겠죠. 저라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박스권이 유지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수익권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수익일 때 팔 걸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지금은, 이게 일단은 명진산업과 관련한 재료 소멸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깨져서 내려오게 되면, 버티다 끼케야 이 기술적 반등 정도의 기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MS오드텍이 명신산업발 상승이 나왔고 명신산업발 조정이 나온다면, 이게 박스가 이런 차트가 깨져버리게 됐을 때는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이 비중이 별로 크지 않고 내려왔을 때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많이 있고,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예전에 요때 당시에 이게 바닥치고 올라올 때도 아니고 그 전에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내려올 때 기회로 이 종목 잡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최근에 급등을 하고 명신사업 자회사 상장하고 이런 재료만 보고 진입을 하니까, 그렇게 윗구간의 매수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차트, 이 박스 정도만 보고, 이게 결국에는 저가가 상한가 부근이네요. 상한가 30원 차이 정도 되는데, 결국 이 상한가 캔들 깨지느냐, 이 깨져도 이 단기 평선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3분의 2 반, 뭐 요 정도까지 사실 볼 수 있어요. 더 아래까지 보면은 결국엔 정고점 요런 구간들이 또 하나의 지지가 되고, 이 저항이었다면 지금은 지지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라인들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낙폭이 크잖아요. 다시 보더라도 요 박스는 깨지고 보는 게 재매수든 손절이든 유리하다는 거,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얘도 2019년에 이렇게 최다가 나왔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공모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명신산업을 보고, 일단 공모가 6,500원 대비 13,000원 시작을 해서 100% 시작을 한 거고, 재무. 이번 반기가 227억. 이번 반기가 227억이고, 작년이 590억.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뭐 반을 이상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이 정도 유지가 된 게 실적이 되게 괜찮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보율도 당연히 많고 부채 비율도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 그냥 기본적인 재무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이 부분 재무 부분을 좀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되게 좋았네요. 근데 이 최대 주주 부분이 데이터가 아직 안 올라온 거구나. 그러면 다시 여기서 주주 구성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MS 오토텍 1 이게 결국에는 전문 투자자가 얼마 안 되고 요거 빼도 한 65% 이상은 최대 주주와 우리 사주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그 지분법 이익도 있고 한데 일단 명신산업은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 없이 신규 상장주고 금일 100% 상승을 출발을 해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내일 이 현상도 충분히 가능한 테슬라 관련주로 이제 테마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내일 얘는 이 현상 가는 거까지 보고 뭐 안 가면은 또 꺾이는지 아니면 그 상방이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상한가 출발하고 이 현상 가든 뭐 3현상까지 가다 풀리든 이렇게 나오면 한 번은 꺾일 겁니다. 그 정도만 얘는 지금 일단 염두해 두시면 돼요. 뭐 신규 상장주는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캔들이 어떻고 뭐 주가도 뭐 공모가 대비 지금 이미 13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뭐 적정 주가 같은 걸 제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상이 이제 끝나고 조정받을 때 그 정도만 염두를 하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무리로 다시 MS 오토텍을 보자면 차트를 생각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내용인 거고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일단 명신산업의 지분을 이렇게 최대주주로서 당연히 모회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이 가는 것만으로 MS 오토텍에는 되게 호재긴 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테마주처럼 재료가 이제 있었고 상승을 보였고 그게 이제 재료 소멸 쪽으로 작용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까지 막 급락을 하고 내려오더라도 얘는 다시 이렇게 상방을 보일 만한 실적에 대한 그런 그래도 안정감이 좀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제가 이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서 깨지면 매도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가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들고 가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얘는 어찌됐든 내려오더라도 이후에 또 요 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종목이에요. 제 사랑의 종목이라고 이제 저희 방에 마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미 이 구간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 요런 구간들을 이미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가 다시 매매를 할 생각은 없고요. 뭐 MS 오토텍처럼 제가 되게 좋아하고 살만한 종목은 되게 무수히 많은데 굳이 이 자리에서 명신산업으로 인해서 재료 소멸 반영이 되는 종목을 이렇게 조정받는다고 해서 매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자면 아예 이 명신산업발 재료 소멸이 유지가 되느냐 되면은 박스권 하단 안 되면은 그 단기 저점 요런 지지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위로 다시 막 뛸 때 요런 자리는 좀 아직 애매하다는 거. 그 정도만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명신산업과 MS 오토텍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